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 그 즉각적인 보상에 관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지연된 보상이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충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감정의 뇌가 발달돼 있어요. 도파민 회로를 많이 쓰는 거고, 성공한 사람들은 발달돼 있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스트셀러 몰입의 저자이고, 지난 2023년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하고 지금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황농문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뇌는 어떤 것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가난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 그 즉각적인 보상에 관한 활동을 많이 해요. 즉각적인 보상.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지연된 보상이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충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감정의 뇌가 발달돼 있어요. 측자핵 쪽에 이제 도파민 회로를 많이 쓰는 거고, 성공한 사람들은 전두엽이 발달돼 있어서 뭐 종합적 판단, 지연된 보상, 그런 점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자액이 발달돼 있으면, 측자액 도파민 회로가 발달돼 있으면은 이제 부분적인 최적화를 하죠. 부분적인 최적화를 하고, 이제 전두엽이 발달돼 있으면은 이게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최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동적인 그런 판단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넓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두엽을 발달시켜라. 네, 전두엽, 특히 전두엽. 그리고 이제 전두연합령의 그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켜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발달시키느냐는 거는 즉각적인 보상의 활동보다는 이제 지연된 보상의 활동인데, 이런 거죠. 뭐 가장 쉽게는, 무슨 내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금방 즐거움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 책을 읽는 거가. 근데 내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책을 다 읽었을 때 어떤 성취감, 내가 이걸 해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만족감이 있거든요. 거기다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지연된 보상, 그 회로를 발달시키라는 거죠. 그 회로는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 습관에 의해서 이게 발달이 되는데, 특히 저는 이제 강조하는 거가 답이 명확한 문제, 미지의 문제, 뭐 수학 문제, 뭐 과학 문제, 그런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하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때 작동하는 거가 이제 작업 기억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두 연합령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런 활동이.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어쨌든 전두엽을 발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참고 하면은 이제 답을 얻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연된 보상, 내가 이제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성공하는 경험, 이런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전두엽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뇌는 어떤 공통점을 가졌나요? 제가 이제 뭐 그 사람들을 뇌를 뭐 조사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스티브 잡스도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도 로켓이 이제 3번 이렇게 실패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3번 실패한 다음에 포기할 생각 없었느냐 그랬더니 never 그래요. 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적에 있어도, 그러니까 지연된 보상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스티브 잡스가 인터뷰 중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또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이제 성공을 하려면 그 과정이 힘든 게 많고, 뭐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이게 실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그걸 다 이겨낸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한 건데, 그러려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걸 끝까지 이제 밀어붙일 수가 없죠. 성공으로 이끄는 그 길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 열정.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 그죠? 그러니까 열정.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창의적인 성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그런 게 아니고, 뭐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그래서 그걸 이제 합해서 도전 정신, 창의성, 열정을 가진 인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도전 정신, 창의성, 열정을 가진 인재예요. 그게 아주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도전하라고 그러면은 답이 보이지 않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 그게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하지 못할 핑계를 대고 이유를 찾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걸로부터 이게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도전 정신과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그런 뇌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수님께 의뢰하신 분 중에서 성공한 뇌로 변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뭐 어떤 분은 내가 성과 없이 지금 40대 중반인데 성과 없이 40대 중반을 살았다. 자기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기는 되게 성실한데 주변으로부터 받는 평가는 성실하지만 성과가 없다라는 거고 본인도 그걸 동의한대요. 제가 노력을 남들보다 몇 배 하는데 성과가 없다.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뭐 미국에서 이제 뭐 석사를 하고 취직을 해서 미국에서는 저도 능력이 없으면 해직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직이 되고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번아웃이 돼서 또 직장을 그만둔 분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번아웃이 와서 또 어떤 분은 또 예고를 자기가 피아노를 이제 잘해서 그러니까 중학교를 가서 이제 그 피아노에 몰입을 했답니다. 몰입을 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사고를 가야겠다고 이제 민사고에 도전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실패를 하니까 어차피 좋은 대학 가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대학 그런 거를 또 했는데 거기서 또 실패를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해서 이제 나이는 들었는데 이제 굉장히 그 학습 때 무기력이 생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정할 데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데 거기서도 이제 무기력한 거죠. 거기서도 능력을 발휘 못하고 그런 어떤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국내에 와서 자기 전공 분야에 이제 한 3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전부 다 거기서 이제 능력을 발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다니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몰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훈련에 의해서 좋게 바뀌냐면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전부 도전을 해라. 도전을 하고 처음부터 뭐 어려운 도전을 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자기한테 맞는 도전을 하고 자기 상황에서 도전을 하고 그거를 몰입으로 응전을 하고 근데 몰입은 이제 제가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게 몰입이에요. 제가 말하는 몰입인데 그거를 긴장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이렇게 쉬는 듯이 하는 겁니다. 힘을 빼고 이완된 상태에서 쉬는 듯이 그렇지만 이제 1초도 쉬지 않게 생각을 하고 물론 졸리면 선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성공 경험을 이분들이 하죠. 성공 경험을 해요. 뭐 어떤 거는 30분 만에, 어떤 거는 1시간 만에, 어떤 거는 5시간 만에, 어떤 건 10시간 만에 이렇게 합니다. 어떤 건 며칠 지나서 다 성공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바뀌어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도저히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한 거죠. 계속 몰입을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도전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전을 했는데 자기가 성공을 했잖아. 그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거를 5번 경험하느냐, 10번 경험하느냐, 100번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항상 그런 거야. 항상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계속 도전을 했더니 결국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 경험을 많이 할수록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내가 지금은 답을 모르지만 내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 달라졌다.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안 하고 말로는 학습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학습이 되는 게 그러니까 경험으로 학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확고할 때 도전 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 정신이 생기고 또 자기가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1초도 쉬지 않고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래서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하나같이 창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창의적인 해법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과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학습법을 몰입학습법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몰입학습법에 의해서 이제 길러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 사업에 성공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연봉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물론 이런 몰입학습법 이거를 사회에 나가서 이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주영 같은 분이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매번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 그 문제 고민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걸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예기치 않은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해결을 하고 성공을 하고 이제 이 경험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분은 실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부하 직원한테 뭐라고 이제 지시를 했을 때 부하 직원이 뭐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항상 하는 말이 해봤어? 뭐 이봐 해봤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얘기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계속 시도를 하니까 해결되는 거를 수도 없이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봐. 너는 시도나 해보고 지금 하는 얘기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경험으로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워서는 안 되고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도전할 때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막막하고 정말 시간은 피 같은 시간은 흘러가고 아무 진전이 없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나서 그 해결을 했을 때 그 희열감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등산은 갈 때 힘들지만 정상에서 희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희열을 경험해야 등산을 즐기는 거거든요. 또 등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머지않아 나는 좋은 시간을 가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등산을 즐길 수가 있고 등산을 하는 것,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저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실제 문제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기 사업을 그러니까 일단 한 번의 실패가 너무 데미지가 크다는 거예요. 실패가. 난이도가 나를 맞춰주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초보자니까 사실 노력하면 한 시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주어지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한 일주일은 내가 정말 몰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줘서 난이도가 조정되지 않고 이게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떨어지니까 실패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패를 하면 자꾸 나는 노력해도 안 돼라고 하는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 부정적인 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 난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를 이제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도전은 사회에 나가서 도전도 있지만 공부할 때 자기가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그럼 도전이에요. 저는 10분 동안 생각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도전이에요. 제가 이제 도전으로 분류하는 거는 10분을 생각했는데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그건 도전이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바로 몰입학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다른 거는 그대로 나가고 그 문제는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편하게 마음 편하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만 내가 이 문제를 어쨌든 그 시간이 있는 한 일초도 쉬지 않고 도전하겠다 해서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걸어갈 때나 버스로 이동할 때나 뭐 지하철로 이동할 때나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그 문제가 명확해지고 관련된 몰입도가 올라가요.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요. 이 문제에 관련돼.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그때는 이 문제에 관한 몰입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몰입도가 낮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낮은 상태예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하면 이 문제와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쉬우면 뭐 한 30분, 1시간 만에 풀릴 거고 어려우면 뭐 몇 시간 더 걸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성공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앞이 깜깜했는데 계속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되게 교육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한 끝에 해결했다라고 하는 경험은 저는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경험 중에 하나다.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최대한 반복하라.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러면 이 경험은 사회에서의 실전하고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을 수도 없이 해서 뭐 수백 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백 번을 내가 처음엔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해서 결국은 내가 해결을 했어.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은데 일단은 사고력이 엄청 발달이 돼요. 빨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1시간이 걸렸던 게 이제 10분 만에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고 예전에 뭐 하루가 걸렸던 게 1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 뇌가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이 되게 돼 있어요. 사용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농구를 열심히 하면 농구 실력이 발달하듯이 미지의 문제를 계속 도전해서 해결을 하면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이 돼요. 그 뇌가 발달이 돼요. 그게 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발달하냐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얼질 않아요. 내가 수백 번을 처음에 앞이 깜깜했는데 계속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는 걸 내가 수백 번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앞이 깜깜해도 처음에는 다 그래. 처음에는 막막하고 평생 노력해도 안 풀릴 것 같아. 그런데 10분 생각하면 달라지고 1시간 생각하면 달라지고 하루 생각하면 달라져. 내가 수백 번을 경험했어. 그리고 다 풀었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믿음을 주는 거고 확신을 주고 도전 정신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눅 들지 않고 도전을 하고 또 성공을 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회에 나가서 경험하면 너무 늦으니까 학생 때 공부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럼 그게 실제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굉장히 비슷해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잘 해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되죠.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일까요? 저도 이제 그런 학생들 많이 봐요. 굉장히 성실해. 제 지도학생 중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가장 성실해. 가장 늦게까지 실험을 해. 주말에도 나와서 연구를 해. 아주 성실해. 그런데 성과는 하나도 없어. 특히 연구라는 건 창의적인 걸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연구라는 거는 지식의 최전선에서 인류가 이제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하는 게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게 어떤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이 요구가 돼요. 그런데 그거는 워크 하드.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think hard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그 학생들은 논문 찾고 논문 읽고 이제 그게 연구 활동 그거 하고 실험하고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 열심히 찾고 열심히 읽고 실험하고 이거를 하는데 머리를 안 쓰는 거지. 머리를 안 쓰는데 고도의 단순 노동이야,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논문을 읽는다는 거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문 지식도 있고 다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도전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답이 안 보이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는 것만 하는 거. 아는 거가 뭐냐면 논문 읽는 거, 논문 찾는 거, 실험하는 거. 이건 다 알잖아. 뭐가 예측이 되잖아. 이건 시간을 투자하면 이게 나온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투자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왜냐하면 지금 답이 안 보여도 내가 하루 일주일 생각하면 항상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해본 애들은 아예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내가 답도 모르는데 계속 하는 거?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근데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오고 논문을 읽으면 내가 하나의 논문을 읽었다는 결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저는 이제 워크 하드 하지 말고 싱크 하드를 하라고 그러는데 워크 하드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부가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연구 활동, 창의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때는 워크하드는 물론 워크하드는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미덕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게으른 거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게으른 거면 나은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과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없는 사람.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think hard를 해야 부가가치가 있는 거고. think hard라고 하는 거는 모험을 하는 거야.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거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거기에 과감하게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학생을 제가 이제 바꿔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 몰입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제 문제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성공하는 경험, 이 경험을 이 학생한테 장기간 이렇게 하니까 이 학생이
뭐 유명 대기업에 가서 그 학생이 그 회사에서 이제 일을 잘하면 인사고과 중에 10명 중에 가장 잘한 사람 한 명을 이렇게 한대요. 이제 A고과인데 그거를 계속 받아요. 이 학생이 10명 중에 한 명한테 주는 인사고과를 3년 연속 받아서 핵심 인재가 돼요. S급 인재가 되고 이 학생이 10년 있다가 보낸 메일을 보면 1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10명 중에 한 명한테 주는 그 고과를 놓친 적이 없다. 그렇게 되고 또 임원 교육에 자기가 받게 됐는데 2, 3천 명 중에 한 명 선발이 된대요. 입사한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최연소, 최연차로 자기가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은 왜 이제 이렇게 잘 했냐면 제가 볼 때는 원래 성실했잖아. 그러니까 그 성실한 건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거는. 근데 성실했는데 생각 없이 성실했을 때는 성과가 없었지만 그 성실한 거에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몰입하는 법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가 나와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